이승만이라는 역사 속 인물을 이토록 치열하게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요,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승만과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승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 이승만 편 중에 하편입니다. 어제 상편에서는 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대통령이 되기 전 이승만을 대략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잠시 뒤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이틀 연속 뵙게 됐습니다. 예, 네, 반갑네요. 예, 하루 사이 안녕하셨죠? 그렇죠. 예,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부족할 게 너무 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전제가 되는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설명 그럼 시작해 주시죠. 인물 평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 사람을 분석하는 역사학자들 사이의 논란이 좀 네.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역사 소설 가지고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조선의 국모다. 예. 그러니까 역사 소설을 쓰는 어떤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도가 문제라는 얘기죠. 네. 역사적으로는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도 자기가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싶으면 좋게 쓰는 게 작가거든요. 네. 사실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건 작가라는 게 원래 픽션이 허용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내가 그래도 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예. 단지 그건 전제를 놓고 봐야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이라는 걸 놓고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요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고종에 대한 평가도 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작가가 얘기하는 게 많이 퍼졌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작가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물론 우리한테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더 가깝게 다가와서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는 역사학계에서 일사불란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영향력은 못 갔죠. 예. 작가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작가는 작가를 직업이 아니라 역사학자로 네.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시고요. 작가는 예. 역사를 연구하는 직업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또 말이 중간에 좀 생략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역사 콘텐츠가 굉장히 영향을 가지려면은 뭐 매스컴이라든가 뭐 역사 콘텐츠뿐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분도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사학교의 수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학계 전체 얘기를 하려면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들 영향력이 또 우리나라가 워낙 간판 사회다 보니까 너무 크거든요. 네. 그 반대 목소리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학계라고 할 때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뭐 지위가 없다고 해도 실력이 못지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더 실력은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이율배반적으로 네.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을 평가할 때 이게 굉장히 심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현실과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정파하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정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전통을 잇는다든가 관련이 된 사람들은 이 평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근원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인물들이 지금 그렇죠. 활동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 자유당 출신이다. 예. 아직도 자유당 출신이거나 아니면 자유당 출신들하고의 연관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 기반이 거기에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죽어라고 이거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지. 그냥 이승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기반하고 직접 연관이 되잖아요. 더더욱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그 자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학계에다가 지원을 또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많이 그런데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후원을 해주는 어떤 정치인, 특정 파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학자들을 네. 후원을 해줘가지고 자기 의견을 지지해달라. 사실 노골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말을 안 해도 뭐 이것저것 연구비 대주고 행사 주최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덕을 본 사람들이 알아서 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우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파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 그 한쪽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또 관련된 역사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 특히 현대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근대물보다는 전근대물은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고 네. 근대보다도 더 연관성이 크다는 건 감안을 하시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그걸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보면 뒤에 정치적인 연관관계, 이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거는 정치적인 연계가 더 강력하다고 봐야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지 꼭 감안하시고 보라는 예. 얘기입니다. 특정 파만 그렇다는 얘기가 어느 파벌이든 간에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전제를 놓고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평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그럼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얘기할 때는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 건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건국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게 예.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차원으로만 끝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신생 대한민국, 그러니까 현대 국가로서 처음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잡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판 파운딩 파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예. 사실 현대 국가에 무슨 나라의 아버지입니까? 국부 국모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예. 사실 현대 국가를 얘기할 땐 이건 조금 인물에 대한 우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데 뭐 표현이 좋건 나쁜 건 그걸 제껴놓고라도 그런 예. 말이 나와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데 예. 초대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거는 네. 전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진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져 뭐 왔다. 굴러왔으니까 예. 최소한 연명은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연명. 뜻에서 보면은 뭐 연명을 했건 기반을 잡았건 뭐라고 표현을 하던 예.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국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액센트가 주어지는 거죠. 선생님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박이라기보다도 예. 일단 건국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죠. 뭐 기본적으로 순서상 제일 앞이니까요. 예, 그리고 순서- 어쨌든 그러니까 단순 순서가 제일 앞이 아니라 예, 예. 일단 나라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예. 무조건 그때 이제 기반을 잡지 못했으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무너지는 다는 의미는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예. 얘기가 되죠. 근데 네. 진정한 논란은 네. 초대 대통령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때 넘겼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예, 예. 근데 묘하게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초대 대통령이 어쨌든 버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등식. 이게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슬픈 논리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인물 평가는 냉정해야 되는데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인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 물론 그게 아쉬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 잘하지도 못한 사람을 억지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건 그건 또 문제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뭐 어제 문중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우리나라 인물론들은 그냥 다 훌륭한 사람 돼버리는데 그렇게 다 훌륭한 사람들 투성이었던 나라가 왜 망했느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인물을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지 역사를 위해서 인물을 연구하는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네. 그때 대통령으로서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찬사를 받을 정도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네. 아니면은 일부 과를 잘못한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만한 업적은 남겼느냐 예.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한민국의 기초는 잡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기초를 굉장히 훌륭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고 적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거는 그때 기초를 잡았으니까 이후의 경제 성장, 예.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 넘어서까지 이어진 경제 성장의 기반까지도 이승만 정권 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죠. 그리고 적어도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체제, 뭐 우익 쪽에서는 자유민주 체제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수사가 붙는 민주주의는 좋은 민주주의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로 북한과 달리 네. 완전히 뭐 북한 같은 경우에 거의 왕조 비슷하게 가버렸지 않습니까? 왕조죠. 예. 뭐 사실상이야 뭐 예. 지금 현대 국가에서 세습해가지고 집권하는 나라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반을 잡았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죠. 좀 애처로운 상대화의 논리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 비판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거죠. 예. 해필이면 아니 상대적으로 봐서 북한 같은 체제가 안 됐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자면 그게 왜 해필 상대적인 비교 대상이 북한이냐. 예. 물론 우리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 상대고 또 같은 나라였다가 분리가 됐으니까 예. 같은 기반을 가지고 분리가 됐는데 지도자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까지도 정치가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냉정하게 인물 평가를 하려면은 좀 현대 사회에 납득할 수 있는 정권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비판론자들의 주장이죠. 예. 사실 북한이라 그러면은 지금 좀 방송에서 속된 말을 하긴 그렇지만은 사실 가장 문제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나라 아니죠. 현대적인 세련된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해필 고르고 골라서 저거보다 나으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지구촌 정권 중에서 안 훌륭한 나쁘게 정권이 평가받을 정권이 없겠죠. 뭐 몇 개나 있을까? 있을라나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꼴찌하고 비교해가지고 꼴찌보다는 낫다. 이래서 잘했다 그러면 꼴찌에서 두 번째도 잘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비교의 논리가 이 보수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주장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얘기할 때도 걸핏하면 종북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은연중에 그런 프레임이 설정이 돼 있는 그죠? 거라는 말씀이군요. 북한하고 비교하니까 뭐가 북한한테 유리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꼭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지금 북한을 그렇게까지 의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걸핏하면 꼭 비교 대상 북한에다 갖다 붙이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도 가끔 합니다만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논자들도 은연중에는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냉정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기준 자체에서 북한을 놓고 상대적으로 사실 남북 대립이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요. 뭐 분단된 국가에서 분단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뭐 북한하고 남한 분단된 다음에 그 발전 과정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일리는 있는데 해필이면 여기서 분단된 정권이 너무나 수준 미달의 정권인데
근데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누구를 비교할 때는 적어도 지구촌 가족 중에서 지구촌 예. 가족의 정권 중에서 평균 정도는 되는 걸 놓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 평균 이상 예. 사실 좀 찬사를 보내려면 평균보다는 월등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균에서 간신히 턱걸이 했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로 말하면 한 2할 오픈이 평균이니까 2할 오픈 오리 친 타자가 아주 훌륭한 타자라고 칭찬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2할 8, 9푼 내지는 3할은 좀 넘어야 예. 뭐 적어도 앞에서 세는 게 한 10위 안에는 들어가야 훌륭한 타자 어쩌고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정치인들도 비슷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승만을 평가할 때 반드시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만 있고 대통령으로서 이승만만 있는 게 아닌데 네. 시간 제약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 두 개를 잡았듯이 예. 뭐 다른 것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기서도 이승만을 평가하는 기준도 편의상 한 2개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치하고 경제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요즘 꼽히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 과연 경제 발전의 기초라는 거를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잡았느냐. 네. 이게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요. 음.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민주국가로서의 이 기초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된 게 뭐 지금은 많이 민주화된 건 사실이니까. 예. 근데 그 기초가 역시 이승만 때 잡혔느냐. 이런 게 일단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발전의 기반을 이승만 정권 때 잡았다. 예. 라는 데 대해서 아무래도 좀 경제학 하시는 분 일부는 많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발전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지금 누구도 의문을 달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의문을 달 수는 있죠. 달 수는 예. 있는데 이게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복잡하게 달 수는 있는데 예. 경제 발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는 맞으니까. 그 양이 많이 커진 거는 그 시기가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을 맞고 테니. 예. 그 이면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각적인 측면이니까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약간 생략을 하고 네. 있을 뿐이지 네. 적어도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을 이뤄낸 게 박정희 정권 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은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 많이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려면은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만큼의 어떤 경제 성장 가시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네. 근거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근거들이 좀 약하다는 게 비판론자들 얘기죠. 그러면은 그 추켜 세우는 쪽에서도 그런 근거를 아주 명징하고 풍부하게 제시하지는 못하는 편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시멘트 공장을 만들었다 뭐 예.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공장을 건립했다든가 사회 기반 시설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의심하는 쪽은 그렇죠. 시멘트 공장 하나 세웠다고 대한민국 경제 그 공장 하나로 일어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승만 아니고 누구였더라도 그렇죠. 해야만 이제, 했고 할 수 있었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공장. 예. 그러니까 예. 특별히 정부가 주도를 해서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 그래도 몇 가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올려주지 않습니까? 네. 경부고속도로는 사실 그때 국내 여론이 반대는 심했으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고속도로를 뚫었기 때문에 그 산업 발전의 기본인 도로가 마련이 됐고 네. 그걸로 여러 가지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따라서 발전을 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건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승만 시대 때 했던 게 과연 그런 거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의문을 표시한다는 얘기죠. 떠오르는 게 잘 없네요. 예, 사실 이게
지금 몇 가지 제시하는 걸 봐가지고는 박정희 시대만큼의 그렇게 조직적이고 네. 체계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비판론자들 시각이니까. 물론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면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면밀한 검증 과정이 없으니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의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어떤 역사학자들도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 이외에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속사정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단지 이제 윤곽을 보고 어떤 학설에 어떤 근거를 들이대느냐는 걸 보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뒤집어 말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그 논란거리가 있을 때는 전공하는 사람들, 이 전공하는 사람들의 논쟁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는 건 좀 아쉽지만은 지금 윤곽으로 드러나는 건 이렇습니다. 근데 서로 이거는 이제 이게 경제 발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네. 참사를 보내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거나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사실 냉정한 평가는 있어야 되지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비판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 있다는 예. 것만 말씀드릴 수 그럼 있고요. 정치적 그 민주화의 발판을 그렇죠. 정말 마련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한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를 예. 굳이 북한하고 비교를 하면 거기보다는 민주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전쟁 중에도 예. 여러 가지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집권 연장을 위한 개혁을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거냐? 그거는 명백하게 이제 집권을 연장하고 그 당시 헌법 내지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뭐 삼선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조항을 풀어내면서 네. 어떤 개헌 파동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파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 장기 집권의 걸림돌이 되는 거를 없앴는데 그 과정에 과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보일 행태냐는 거죠. 그 자체로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비판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꾸 결과론으로 가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렇게 갔는데도 결국 민주화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는 이승만 덕분에 민주화가 됐다는 거하고 예.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이승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는 게 논증이 됐을 때 이승만 덕분에 민주화가 됐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쪽에 대한 반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그런 논리라면은요. 이 시민들의 항거의 역사라는 게 통째로 부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민주주의 했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럼 그때 4.19니 예. 뭐 이런 그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항의를 하고 그게 결국 소위 말하는 4.19 의거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나섰던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냐 이거죠. 예. 말짱하게 민주주의 잘하는 사람한테 괜히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야. 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었으면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냉정하게 평가가 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저 이승만 지지자들도 몇 가지 문제점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치적인 파동에서 과는 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가 좀 강력하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적당히 넘어가면서 과는 있으나 예. 공으로 만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또 공과를 냉정하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걸 냉정하게 비교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냉정한 비교 내지는 분명한 근거 제시가 적어도 선생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는데 거두절미를 하고 예. 그냥 어쨌든 민주화가 됐고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사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추구했으니까 라는 게 대부분 근거로 그냥 넘겨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진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건 명분으로만 추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지구촌 가족 중에서 이 나라의 정권 중에서 도대체 민주주의 추진 안 한다고 하는 정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추진하니까
다 민주주의 추진한 훌륭한 정권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예. 김일성 정권만큼만 거기보다만 나오면 되는. 나오면은 다 예. 민주화된 정권이고 그 과락의 기준이 북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꾸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나중에 좀 문제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저기다가 자꾸 기준을 붙이는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도대체 북한이라는 데를 평가는 고사하고 예. 저기를 제대로 된 체제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근데 예. 왜 해필이면 몇 안 되는 극소수가 자꾸 그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게 의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과연 냉정한 평가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1, 2부에 걸쳐 양일에 걸쳐서 좋은 말씀, 알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0분) 책 읽기 11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서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 이승만에 관한 얘기를 상하편으로 다뤄봤습니다. 특정한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승만을 축혀 세운 국사편찬위원장이죠. 유영익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반대로 이승만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정병준의 우남 이승만 연구 정도를 단초 삼아보면 어떨까 소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